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강득구 이선균 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2기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의 자진 사퇴로 열리게 된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는 결선 투표 끝에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선 당내 의원들의 표심이 80% 반영됐습니다.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이 선출된 것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청래 견제론이 상당하다는 점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세 자리에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명계인 강 의원을 비롯해 당권파인 이 의원과 문 의원이 지도부로 뽑히며 당권파가 친명계를 압도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투표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중앙위원들의 표심은 친명계로 향했으나 당심은 당권파를 택했습니다. 이로써 각각의 선거에서 친명계와 당권파가 1승씩 나눠 가진 셈입니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주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대립구도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정청래 대표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성윤, 문정복, 강득구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 기자. 네. 어제 먼저 보궐선거 결과부터 한번 요약해 보죠. 네, 먼저 어제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한병도 그리고 박정, 백혜련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대결한 결과 결선 투표에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올랐고요. 한병도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서 최종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그리고 문정복 의원, 이성윤 의원 그리고 이건태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확정됐습니다. 자, 본장님. 네. 예상하셨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가 교집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병도, 백혜련, 한병도, 박정 뭐 이런 구도여서 며칠 전부터 한병도 의원 쪽으로 좀 기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정보들이었죠. 네네. 왜냐하면 의원들 마음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뭐 국회의원 선거,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뭔가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변수가 없었네요. 이번 선거를 보니까. 박 기자. 네. 정치부 기자들은 좀 예상한 결과입니까?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 될 거라고는 예상하는 기자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병도 의원이 예전부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 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 때 천준호 의원이 자리에 서서 역시 청와대나 친명계 요중이 한병도 의원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한병도 의원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장님, 박정호 의원이 결선에 못 올라간 것은 좀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며칠 전에 나와서 네네, 제가 네네. 개인적으로 박정호 의원을 좀 그 네 분 중에서 제일 잘 알아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상당히 참고로 제가 한병도 의원을 예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친화력이 있는
의원이고 그다음에 좀 나이도 꽤 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좀 온건한. 친화력이 상당해요.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제 밥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도 많이 사고 또 의원들에게 상당히 좀 온화하고 좀 끈끈한 관계들을 맺어왔어서 국회의원 선거 원내대표 선거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뭔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 이번이 이제 중간개투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중간개투로 등장하다 보니까는 중간개투는 위기관리, 수습 이런 부분들 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내부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당청 관계가 약간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청 관계를 누가 가장 잘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문재인계로 시작을 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386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친명이기도 한 네. 교집합으로서 한병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좀 판단들이 부조로 깔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좀 능력 있는 리더십이 네 분 중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이 결합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원내대표 선거는 나중에 아무리 해석을 해도 잘 해석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래도 결선에서는 박정원 표가 상당 부분 한병도 의원 쪽으로 흘러갔다. 이건 또 대다수 의원들의 공통된 전언이어서 뭐 물론 참고만 하겠습니다만. 어쩜 이제 결선에 못 올라가게 된 미안함일 수도 있겠죠. 자,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상한 대로 나왔던 측면이 있고요. 아, 네. 일단 뭐 그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전체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꽤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상당히 좀 집중한 측면들이 있었고 특히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 강덕구 의원을 좀 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덕구 의원을 밀어주는 것 플러스해서 좀 내부에는 이건태 의원에 대한 요구도 많았었는데 네네. 동력이 붙지가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근데 강덕구 의원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생각들이 권리당원 내부에서 좀 붙었던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내부의 중앙위원들 같은 경우는 네네네. 상당히 내부의 권력 구조나 상황들을 가장 잘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무슨 뭐 친청 그다음에 친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친청과 비청의 개념들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내부에 네. 그랬을 때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독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권리당원 내부에 부분적으로 흘렀던 것 같고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인물로서 강덕구 의원을 선택했던 것 같고 중앙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네네네. 그런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청래 당대표가 앞으로 당 운영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흐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게 균형 있게 당을 운영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청래 당대표에게도 좀 의미 있는 예를 들면 결과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뭐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데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최고위원 보궐선거 한번 보죠. 강덕구 의원이 1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중앙위원들과 권리당원 간 표심이 좀 달랐던 지점이 있어요. 바로 네. 이성윤 의원 대목인데 네.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그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종합하면 의원들과 중앙위원들 표심은 이 비당권파의 친명계 그리고 권리당원 표심은 이 당권파의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앙위원 표심을 크게 두 명의 친명계 후보, 즉 강덕구 이권태 의원의 중앙위원 투표율 합을 보면 56.67%로 과반을 넘었고 이 당권파 후보인 문정복 이성윤 후보의 중앙위원 득표율 합을 보면 43.32%로 친명계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권리당원 표심을 보면요, 이 당권파 후보인 이성윤 문정복 의원의 당권파 득표율 합이 54.02%로 이제 과반을 기록했고요. 친명계 후보인 강덕구 그리고 이건태 후보의 득표율 합은 45.99%로 당권파가 이번엔 앞섰습니다. 즉 권리당원에서는 이제 당권파가 앞섰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친명계 표심이 좀 더 앞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8월 전당대 흐름과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창대 의원이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죠. 앞섰지만 그랬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에서 66%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결국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됐거든요. 하지만 다만 그 전에 중앙위원과 대의원 좀 표심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 표심이 대의원과 중앙위원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다만 그 지난해 8월 전당대와 표심을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은 정청래 대표의 그 권리당원 득표율이 66%였는데 이번 당권파 후보의 득표율 합이 50 과반을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권리당원 표심은 정청래 대표의 당권파 위력을 확인했을 땐 그저 지난해 8월보다 좀 약화됐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원내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파별로 좀 대립하는 구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교통 정리를 하면서 2대2 구도를 만들었는데 표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결국은 승패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의 입성에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 의도한 바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친명계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친명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당권파 후보가 최고위원회 2명이 선출됨을 해서 당권파의 승리다. 좀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친명계 내부에서는 일단 강득구 의원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위안을 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기나 김민석 총리의 최측근 네네네. 인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도전할 경우 올해 8월에 당대표에 도전할 경우 그 교두부를 강득구 의원이 만들었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강득구 최고위원이 득표 1위의 전점에 중점을 뒀고 친명계 후보가 이번에 2, 3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숫자로서는 당권파의 승리지만 강득구 최고위원이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부원장님. 민주당 지도부가 어쨌든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지금 구성된 그 면면을 봤을 때 당청 간의 갈등으로까지는 좀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이견은 좀 있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집권 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러한 이견과 노선 투쟁 또는 권력 투쟁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정청래 체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두면서 보궐로 들어왔던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제 이번에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빠지면서 들어온 선거여서 보궐이 이제 완성된 상황이 이번이기 때문에 정청래 체제에 대한 성패 여부는 지금부터 8월까지 어떤 성과를 내느냐의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이 실제로는 선거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에요. 네네. 선거 체제에 돌입을 했었기 때문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노선 갈등까지 한다? 저는 이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그 권리당원들 모두에게 1대1로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 문제가 네. 당장은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랑 당장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만 정청래 당대표가 스스로 아직 공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나올 거라는 판단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내부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다들 연임 도전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본인이 아직 얘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기정사실화하긴 뭐합니다만 그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벌였을 때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권리당원들의 제대로 된 권리의 실현의 문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을 땐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공천원금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 대한 경선에 대한 룰, 다양한 방식의 세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과정에서 오해가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갈등의 소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랬을 때 말씀하신 정청래 당대표와 소위 이제 비당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간에 얼마만큼 조율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역할,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거기서 만약에 뭔가 좀 폭발음이 나오게 된다면 말씀하신 네네. 우려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내란 재판과 내란 수사가 벌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쉽게 또 싸우기가 내부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단하기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에 제가 볼 때는 좀 지뢰는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어요. 당청 간의 가교 또는 조율, 어쨌든 민주당 일당의 입법권을 이제 진두지휘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 대표와 함께 원내대표는 투톱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출직이고. 그러면 이 원내대표에 대한 각각의 기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하는 기대와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당권파 아니면 강성 지지층에서 하는 기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 여론, 그다음에 통합, 협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어도 다수 유권자 연대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당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당 내부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간극을 조율하는 문제가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공간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뽑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네네. 역할에 대한 요구는 되게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 그래서 이 역할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청와대 같은 경우도 한병도 원내대표 카드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청와대의 입장들을 한병도 원내대표가 잘 수용해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병도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가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닙니다. 네네. 아시겠어요? 2004년부터 처음 초선 국회의원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알았던 사이이기도 하고 또 뭐 전대협 그렇죠. 출신이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운동권, 예. 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한다고 하는 게.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발견했을 때 조율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친하면 퉁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근데 전 쟁점은 뭐냐면 아마 종합특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종합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발빠르게 국민적인 여론이나 당내 뭐 말씀하신 그걸 강성이라고 얘기할지 열성이라고 얘기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지지층들의 요구들을 잘 결합을 시켜내서 좀 속도감 있게 입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신 원내대표가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안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지난주부터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 문제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약간 좀 잡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문제, 요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 정리한다면 저는 의외로 중간 개투지만 다 아시겠습니까? 중간 개투로 들어와가지고 막 그 3명 연달아 스트라이크아웃 잡아내면 그런 투수들이 상당히 연봉이 오르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내야 된다. 잘 조율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또다시 예를 들면 뭐 엇박자, 갈등 이런 데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역할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네. 혹시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이를 바라본 청와대 내부 기류 좀 취재됐습니까?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아직까지 취재 잘 안 됐는데 청와대와 가까운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에서는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병대 의원 카드가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와도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의 의중을 잘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야당과의 타협이나 대화와 이 기조를 지금 한병대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한 목소리를 가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한병도 원내대표가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입장들은 좀 전해졌습니까? 분위기는? 최고위원에 대한 입장은 또 그 원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 청와대나 그런 일보다도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역시 의견에 따르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궐선거에 특히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총 4명의 후보가 나온 가운데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 2대1로 승부는 거렸지만 아무래도 최고위원 선거보다는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병도 의원이 선출됨으로써 그 부분에서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두 분에게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월에 전당대회가 다시 있죠. 네.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 안 한다. 야, 저번에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단답형으로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나오지 않으실까? 저도 출마할 거라고. 자, 그렇게 넘어가고 하나 더. 지금 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의중을 드러내면서 실제 탈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신임 지도부가 다시 꾸려진 상황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걸로 보이십니까, 본장님?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임계선을 넘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렇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내에서 수습할 수 있는 상황 자체에 이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이 정도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그런 거겠죠. 오늘 회의 이전에 스스로 용단을 내려주면 가장 모양새가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어제 직접적으로 제기한 거잖아요. 네. 본인의 용단을 요구한다. 용단하지 않는다면 당대표의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인데도,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 결론은 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뭐 개인적 관계를 떠나서, 또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했던 원내대표라는 것을 떠나서 저는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 숙명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부분을 당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박 기자,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출석합니까? 예,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